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서울 핵심지 부동산 하면 3도심이죠. 광화문권, 강남권, 여의도권 해서 요렇게 요 삼각형, 요 트라이앵글을 서울 3도심이라고 합니다. 핵심 업무지구이면서 집값도 땅값도 제일 비싼 곳이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대형 호재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 곳이 이 여의도인데요. 여의도의 빌딩 투자 최소 몇백억부터 시작합니다.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 지금 굉장히 핫하죠. 한강변 65층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자, 이쪽이죠. 50살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크로 더원,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은 여의도 브라이튼입니다. 과거 MBC 자리에 분양하는 아파트고, 로드뷰에서 보면 자, 여기 더현대 서울 백화점 옆에 요겁니다. 지금은 완성이 다 됐고 이 펜스도 다 철거가 된 상황이에요. 정말 핵심지 중에 핵심지, 더현대 서울 백화점 사거리에 있으면서 한강도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고 IFC몰, 콘레드 호텔, 페어먼트 호텔, 아주 서울 최고 핵심지에, 그것도 여의도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분양을 하니까 대단히 관심을 끌었는데 선 임대 후 분양입니다. 임대 가격도 평당 5천만원 수준에 높은 층은 월 납입금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매년 분양 전환이 가능한데 위치향에 따라서 평당 9천대 이렇게 분양할 예정인데, 서울 A급지에 역세권에 한강뷰에 백화점에 고층 주상복합 뭐 이래저래 하면은 평당 1억에 육박하는 가격이 뭐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당장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의도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을 좀 보면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면, 자, 여의도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이 섬이 팽창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고 서울 서버권에서는 독보적인 고급 주거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시간이 지나고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서울 한강변 탑클래스, 동부이천동, 강남, 반포, 여의도 뭐 같이 가는 거죠. 일단은 요 3종 주거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는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일반 상업지역 이 빨간색 같이 용도를 올려준다는 겁니다. 주거지역 아파트들도 상한 용적률 600% 권장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이래저래 사업성은 좋아지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희생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 얘기하는 거죠. 기부 체납의 순 분담률이 같이 올라가고 임대 비율도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재건축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돼서 빠르게 진행된다, 뭐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슈가 되는 것은 애초에 일반 상업지역에 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 섞여있는 요 삼부 아파트나 뭐 진주 아파트 이런 곳들도 있고, 고도 제한에 걸려있는 요 초원 아파트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상업지역에 딱 올라와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한강변 여의나루역 초역세권에 있는 서울 아파트, 그리고 그 옆에 공작 아파트,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요 브라이튼 옆에 있는 수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도 좀 크게 볼까요? 서울 아파트, 공작 아파트, 수정 아파트, 이렇게 세 곳이 온전히 상업지역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입니다. 일단 대장부터 말씀드리면 따질 것도 없이 서울 아파트고요. 세대수 자체가 19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세대 이하로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여의도 상업지역들 용도 상향도 하고 용적률 1200% 높이 규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빌딩 건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주상복합 건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300세대가 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인데, 이 서울 아파트는 192세대고 현재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초역세권에 완벽한 한강뷰,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192세대인 서울 아파트와 373세대 공작 아파트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48평형인데 40억대 호가 나오는 게 서울 아파트입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 여의도 서울 아파트 사 놓으면 미래에 대한민국 탑을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갈까요? 펜트하우스 100억 이상 무조건 가겠죠, 이런 자리는. 자, 넘사벽 서울 아파트 로드뷰로 보면, 자, 요게 서울 아파트고 요게 여의 나루역이고 저 오른쪽으로 쫙 한강입니다. 나무에 좀 가렸는데 여의나루역 보이죠? 자, 요쪽이 한강이죠. 그리고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공작 아파트와 수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속도를 먼저 내고 있는 것은
공작 아파트고 최근에 아주 핫한 뉴스가 떴죠. 49층으로 올라가면 보유 평수에 따라서 최대 6.7억을 돌려받는다.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도 됐는데 돈도 돌려받는다. 서울 여의도 공작 아파트는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설계한 자료를 배포했고 분담금이 적거나 오히려 돌려받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변경된 설계대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30평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30평으로 옮기면 3억 1,100만 원을 돌려받는다. 야 대박. 뭔가요 이거? 상업지역 아파트의 힘인가요? 더 넓은 34평으로 가도 8,500만 원 환급, 38평이나 48평으로 크기를 키워서 가도 7,900만원, 2억 5,200만원만 추가 분담하면 된다. 기가 막히죠? 41평을 보유한 사람도 같은 41평으로 가면 1억 800만원 돌려받는다. 41평에서 30평으로 줄여서 가면 6억 7천만원을 돌려받는다. 재건축해서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 주상복합으로 멋지게 변했는데 아이들도 출가하고 해서 큰 집이 필요 없다. 그러면 환급을 받는다. 야 기가 막히죠? 하지만 49층 이상 올릴 가능성은 낮다. 그렇죠. 50층 이상이 되면 초고층 건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공사 기간도 엄청 늘어나고 소방시설 관련이나 기타 등등등 인허가 과정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49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여의도 상업지역 아파트에서 192세대 넘사벽 서울아파트가 있고 그 외에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가 있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여의도 공작아파트. 그런데 입지적으로 수정아파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A, B, C동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의도 상업지역에 있는 재건축 예정아파트 수정아파트고요.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 바로 옆에 브라이튼 올 가을쯤부터 입주 예정이죠. 그리고 더현대 서울 백화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의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랑도 가깝고 지하철역은 공작아파트가 여의나루역은 조금 가깝긴 하지만 수정아파트도 더현대 서울 앞에 있는 지하보도 이용하면 여의도 역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수정아파트 329세대. 조금 아깝네요. 300세대 이하가 될 뻔 했는데 1970년대에는 2023년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줄 몰랐겠죠.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상업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별 생각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아파트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딱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예쁩니다. 옆에 브라이튼이랑 보면은 크기가 얼추 비슷하죠. 4,700평이라고 나오고 브라이튼은 5,383평 그리고 공작 아파트는 5,091평. 요거는 약간 길쭉하게 생겼네요. 공작, 브라이튼, 수정 아파트 딱 면적은 비슷하고 속도는 공작, 넘사벽은 서울, 공작의 진행 과정과 비슷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수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계획 접수가 들어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주민 공람 설명회, 의견 청취, 그리고 서울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로 넘어가서 공고하고 결정고시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긴 한데 이 수정 아파트는 공작 아파트의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작 아파트가 잘 진행이 되는 게 곧 수정 아파트가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궁금한 것은 현재 매매 가격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을 때 작은 평수가 C동인데 24평 되겠네요. 20억 5천만원 이렇게 호가가 나와 있고요.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평형이 될 텐데 25억 이렇게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호가 자체는 좀 빠지긴 했는데 여의도의 대형 호재들이나 재건축 이슈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양가인데요. 옆에 브라이튼이 1억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여의도 상업지역에 있는 공작 아파트나 수정 아파트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 가격은 가지 않겠나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는 공작 아파트를 예상해 봤을 때 수정 아파트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상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은 한 400% 중반대에 기존의 주거지역들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좋죠. 당연히 49층 이하일 테고요. 기부 채납이나 임대 세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주거지역을 종상향 해주면서 들어가는 비율에 비하면은 기부성으로 들어가는 게 많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땅 기부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리로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의도에는 호재가 정말 많은데 대형 호재 몇 개만 설명드리면 서울시장 인스타그램이고요. BTS 10주년 페스타 이게 어디서 하냐면 6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전 세계에서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몇만 명 이상 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호재냐 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의도란 곳에서 축제를 즐기게 되니까 호재 맞죠? 그리고 여의도에 세종문화회관 만들어집니다. 여의도 공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공모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의도의 국제 여객터미널 서울항 조성 500톤급 크루즈가 한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 여의나루역 일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진짜 큰 거는 일반 상업지역들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준다. 서울의 중심상업지역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몇 군데 없습니다. 명동 쪽에 있고 상암동 쪽에 있고 그래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 수립, 전세계 탑5 글로벌 금융허브로 여의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 여의도는 섬이기도 하면서 여의도 동입니다. 동, 한 개의 동이에요. 도시 자체의 호재 플러스 재건축 호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이런 여러가지 이슈가 섞이면서 여의도의 미래를 좋게 보고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갭 투자는 안 되고요. 실거주, 몸테크를 좀 해야 됩니다. 뭐 댓글에 이야기 나올 텐데 현재 아쉬운 점은 너무나 낡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학생들이 강남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도 좀 약해지고 아이들 키우기에 애매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재건축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자산가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학구는 자연스럽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알아봤고요.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부동산 매매 아파트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제가 만든 특강 영상 있거든요. 시청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멤버십 가입 버튼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